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신청 전에 집에서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10가지 핵심 문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문항만 확인해 보시면 우리 어르신이 장기 요양 등급 대상인지 어느 정도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 요양 등급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 중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방문 요양,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의 서비스를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그 중에서 등급 판정에 특히 중요한 10가지를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공단 공식 문항은 아니고 52개 항목 중에서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어르신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옷 입고 벗기입니다.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으실 때 혼자 하시나요? 완전히 혼자 다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단추 잠그기가 힘들어서 도와드리거나 옷을 꺼내서 순서대로 놓아드려야 하면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완전히 누워서 가족이 다 입혀드려야 하면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7일 중 며칠이나 도와드렸나요? 3일 이상 도와드렸으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수하고 양치질하기입니다. 아침에 세면대 앞에서 혼자 세수하고 양치하시나요? 칫솔에 치약을 짜드리거나 수건을 건네드리거나 세수 후 얼굴 닦는 걸 도와드리면 부분 도움입니다. 앉혀놓고 가족이 다 해드려야 하면 완전 도움입니다. 혼자 하시다가 깜빡하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식사하기입니다. 수저를 들고 반찬을 집어서 입에 넣는 동작을 혼자 하시나요? 음식을 잘게 잘라드리거나 국물이 흘러서 턱받이를 해드리거나 수저를 쥐는 걸 도와드리면 부분 도움입니다. 떠먹여드려야 하면 완전 도움입니다. 많이 드시는지 적게 드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작 자체를 혼자 하실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네 번째, 화장실 사용하기입니다. 소변이나 대변을 보신 후에 뒤처리를 혼자 하시나요? 화장실까지 부축해서 모시고 가거나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시면 부분 도움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저귀로만 처리하시면 완전 도움입니다. 일주일에 실수하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대변 실수가 3회 이상, 소변 실수가 5회 이상이면 통상 부분 도움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욕하기입니다. 혼자 샤워하시나요? 샤워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거나 등을 밀어드리거나 욕조 출입을 도와드리면 부분 도움입니다. 의자에 앉혀놓고 전신을 다 씻겨드려야 하면 완전 도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미끄러울까봐 가족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도움입니다. 여섯 번째, 방 안 걷기입니다. 집 안에서 화장실 갈 때나 거실로 나올 때 혼자 걸으시나요?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시면 부분 도움입니다. 휠체어를 타시거나 누군가 부축해야 하면 완전 도움입니다. 넘어지실까봐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면 그것도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일곱 번째, 단기 기억력입니다. 5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방금 식사하셨는데 식사 안 했다고 하시거나 조금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을 기억 못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갑, 열쇠, 안경 이 세 단어를 말씀드리고 5분 후에 물어보세요. 3개 다 기억하시면 정상입니다. 한두 개만 기억하시거나 하나도 기억 못 하시면 체크하세요. 여덟 번째, 날짜와 시간 인지입니다.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에요? 물어보세요. 하루 이틀 차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월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여름인데 겨울이라고 하시거나 아침인데 저녁이라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데 라고 하시거나 식사 시간이 아닌데 자꾸 밥 달라고 하시면 체크하세요. 9번째, 장소를 알아보기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자기 집인데 여기가 어디야? 라고 물으시거나 집안에서 화장실 찾는 걸 헷갈려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산책 나갔다가 길을 잃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네 마트 갔다가 집을 못 찾아서 경찰서에 가신 적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10번째, 문제 행동이 있는지입니다. 없는 일을 사실이라고 믿으시나요? 누가 돈을 훔쳐갔다,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같은 말씀을 자주 하시면 망상 증상입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려고 하면 배회 증상입니다.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 이유 없이 화를 내시거나 욕을 하시거나 물건을 던지시면 공격성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2일 이상 있으면 체크하세요. 10가지 문항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목욕하기, 걷기, 이 6가지 중에서 절반 이상 도움이 필요하시고 기억력이나 시간 인지에 문제가 있으시면 5등급 이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6가지 대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고 문제 행동도 있으시면 3등급에서 4등급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6가지 모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고 거의 누워만 계시면 1등급에서 2등급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 등급별 점수를 말씀드리면 1등급은 95점 이상입니다.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입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1등급에서 2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고 월 최대 150만 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3등급에서 5등급은 방문 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하고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월 12회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 서비스는 15%, 시설 서비스는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1577-1000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65세 미만은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시면 일주일 정도 후에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방문조사 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7일 관찰일지입니다. 왜냐하면 방문조사 당일 어르신 컨디션이 좋으시면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일 관찰일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에 날짜, 시간, 상황을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1월 4일 오전 7시 옷 입으실 때 단추 잠그기 어려워하셔서 도와드림. 11월 4일 오전 8시 식사하시다가 수저를 2번 떨어뜨리심. 수저를 다시 쥐어드림. 11월 4일 오후 2시 돈을 누가 가져갔어 하시며 서랍을 뒤지심. 설명에도 계속 찾으심. 11월 4일 오후 9시 소변 실수하심. 속옷과 이불 갈아드림. 이런 식으로 하루에 5가지에서 6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표현 방식입니다. 가끔 도와드려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5일 도와드립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거의 혼자 못하세요도 애매합니다. 7일 중 6일은 제가 다 해드립니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횟수나 빈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문조사 당일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르신이 낯선 사람 앞에서 긴장해서 평소보다 또렷하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일지를 조사원에게 보여드리며 평소 상태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둘째, 어르신이 자존심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우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정정해드려야 합니다. 어머니,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라고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셋째, 보호자가 너무 잘 돌봐드려서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미리미리 다 해드리니까 어르신이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제가 안 도와드리면 혼자 못하십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조사원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제가 작성한 일지를 보시면 지난 일주일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일지를 보여드리세요. 조사원도 평소 상태를 알아야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등급의 판정을 받으셔도 실망하지 마세요.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태가 더 나빠지실 수도 있고 처음 조사에서 미처 전달 못한 내용을 다음엔 더 잘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급의 판정서에 이의 신청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처음 신청했을 때 등급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사 당일 긴장하셔서 평소보다 또렷하게 대답하셨거든요. 6개월 후 재신청할 때는 7일 일지를 꼼꼼히 작성하고 사진도 찍어두고 조사 당일 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등급 판정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면서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시면서요. 하지만 장기 요양 등급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국가 지원을 받으세요.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는 정말 좋습니다. 어르신은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운동도 하시고 친구도 사귀시고 보호자는 그동안 일을 하거나 잠깐 쉴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목욕도 도와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0가지 문항을 체크해보세요.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목욕하기, 걷기, 기억력, 시간인지, 장소인지, 문제 행동입니다. 둘째, 7일 관찰일지를 작성하세요. 날짜, 시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셋째, 방문조사 당일 일지를 보여드리며 평소 상태를 설명하세요.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10문항을 먼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간 일지를 작성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이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르신이 더 나은 돌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